자, 여러분, 네, 이 조회수 보장 송영주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이 촬영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형만 썸네일에 등장하면 요즘에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라고 하니까 영주 형이 왜?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매번 똑같은 얘기하니까. 근데 이건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죠. 영주 형이 이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야 이제 얘기거리가 고갈됐어 똑같은 얘기야 라고 하는데 26분씩 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말이 많아. 네, 우리 와이프도 저보고 말 많다고 똑같은 얘기 막 무한 반복이라고 그 얘기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오사수나와 경기는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네. 그 전에 그 경기가 있는 주말 동안에 그 아무래도 좀 선수 보강을 해야 되는 팀이니까 네. 그리고 매각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저희가 한번 다뤘었고 프랭키 더영은 안 된다. 근데 이제 공격수를 보강해야 되는 상황에 앙토니 마시알. 이제 마시알은 다른 팀이랑도 링크가 나는 와중에 네. 마시알 바르셀로나 링크가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바르셀로나는 거의 뭐 공격수들하고는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리버플레이트의 스트라이커라든가 페네로의 스트라이커하고도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남미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1월에 급하게 공격수를 영입해야 되고 그리고 앙토니 마샬이 에이전트가 밝혔는데 1월에 팀을 원한다. 네. 이적을. 그래서 이적 요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당연히 앙토니 마샬하고 바르셀로나는 연결이 되겠죠. 원하시나요? 누가? 형이요. 왜? 아니 공격수가 없으니까 루크 도영보단 낫지 않을까요? 공격수 없어서 데리고 온 애가 루크더용이에요. 네. 예. 급할수록 다 챙겨봐야 됩니다. 그죠? 세세하게. 왜냐하면 급한데 아무나 사면 결국에 못 쓰는 똥덩어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하. 저 앙토니 마샬을 데리고 온다는 건 이건 미친 짓입니다. 아 이건 절대 안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야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그래도 쓸만한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프랑스산 공격수가 뭐 그나마 앙림이지 그 다음에는 없어요. 네. 쓸만한 선수들이 없었어요. 지울리가 루도비크 지울리가 그렇게 안 좋았나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없어요. 덴벨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덴벨레 지금 재계약 원하시지 않나요? 재계약해야죠. 근데 이제 그건 매각을 위한 재계약이죠. 네. 지금 부상이 변수예요. 아하. 네, 얘는 뛸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죠. 그러다가 재계약 안 되고 이러면 또 FA로 나가거나 팔지도 못하고 이럴 텐데.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우스망 덴벨레도 그랬고 그 이전에 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지울리도 뭐 사실 뭐 엄청 임팩트 있는 공격수는 아니었고. 근데 저는 좋아했어요. 저도 지울리 되게 좋아했어요. 모나코 때부터 로탱 지울리 되게 좋아했는데 그 전에 뭐 앙리는 좋았고. 그러면 프랑스 공격수는 최근에 이제 그리즈만이 좀 아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 바르셀로나가 프랑스 선수들을 활용하는 모습에 있어서 프랑스 선수들의 정신 상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프랑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네, 프랑스 놀러 갔을 때 정말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요? 파리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거리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먹은 커피가 아직도 기억해요. 커피랑 뭐 드셨어요? 커피만 마셨어요. 그래요? 네, 제가 돈이 많지 않았어요. 네, 커피도 아껴서 마신 거야. 네네네네. 네, 여하튼 그랬는데 그 파리에서 있었던 하루하루가 다 기억나요. 그 정도로 파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누구랑 갔어요? 누나랑 갔어요. 네. 형수님이랑 아니었네. 네. 하여튼 그런데 친누나죠? 네, 친누나예요. 예. 네. 이 새끼가 지금 나 결혼해 아직 이혼 안 했어. 우리 지금 분위기 좋아. 형님 아직 이혼 안 했다뇨? 야 이거 잘라. 야 이거 잘라. 야 이건 아니야. 어이씨. 여보 내가 말렸을 뿐이야. 이게 좀 형님 이게 말이 잘못 나온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내가 방송할 때마다 망치 여기다 두라고 했잖아. 네. 아니 망치를 들어야지 니네가 말을 그런가요? 좀 네. 정상적으로 하더라고. 왜냐면 수빈이도 이제 망치가 있어야 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프랑스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프랑스 선수들의 정신 상태가 움티티도 그렇고 지금 딱 진짜 심각하네 진짜. 지금 덴벨레도 그렇고 네. 그리즈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죠. 네, 그런 선수들의 정신 상태를 봤을 때 마샤이도 내가 보기엔 그 류야. 마샬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선수는 축구 실력도 축구 실력인데 피치 위에서 보여주는 그 애티튜드가 정말 안 좋은 선수잖아요. 그 류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샬을 정말로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맞아.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1월에 정말 영입할 선수가 없어. 그럼 마샬이라도 영입한다.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라도 영입하는 게 맞나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후반기로 가잖아. 그러면 루크도 형이 또 선발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것도 또 볼 수 없고. 그럼 자칫 잘못하면 루크도 형 마샬이 같이 뛰는 걸 본다니까. 와 그거는
너무하다. 루크도용 뭐 이따 좀 이따가 오사수나 얘기하겠지만 오사수나전에 루크도용 스페셜 만들어도 되겠던데 삽질하는 거. 패스 개같이 하고 이상한 시저스킥 하려고 그러다가 헛발질하고. 이 경기 제가 해설했는데 네. 제가 근래 들어서 가장 해설이 안 좋았던 경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루크도용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골을 못 넣으면 네. 연계라도 잘하던가 그렇지. 연계를 못하면 볼이라도 간수해 주던가 네, 뭐 지키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쟤는 그 키는 왜 있나 몰라. 난 너무 놀란 게 오사수나전에서 덴벨레가 치고 들어가다가 수비수 2명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다음에 네. 루크도용에게 내줬어요. 네. 그러면은 덴벨레가 내주고 루크도용이 이걸 받았어. 그러면은 치고 들어가서 뭘 하던가 아니면 그냥 때려버리던가 해야 그죠, 되잖아. 그죠. 수비수가 덴벨레한테 붙어있는데 얘한테 다시 내줘. 덴벨레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지? 덴벨레가 때려버렸나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재능이, 그러니까 저는 스트라이커가 팔각형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이때까지 본 스트라이커 중에서 정말 뛰어난 스트라이커들은 특출난 재능 하나를 극대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반적으로 네. 아주 뭐 요즘에야 뭐 진짜 컴플리트 포워드들이 있지만 네. 그런 몇몇 선수 제외하면 네. 그러니까 인자기 같은 경우도 그래 그렇고 골만 잘하는가. 네. 예전에 트레제게도 저는 그런 그렇죠. 거라고 봤어요. 네.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얘는 없어. 아무것도 내가 보기에는 없어. 그냥 점. 그리고 신장을 이용도 못해. 그래 맞아. 키는 큰데 그것도 이게 그러니까 신장을 왜 이용을 못하냐면 낙하 지점을 못 잡아요. 루크도용 이 경기에서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가는 볼을 몇 번 봤는지 한번 보면 크로스가 날아오면 낙하 지점 쪽으로 올라가서 다퉈줘야 되잖아요. 네, 그죠. 크로스가 올라오면 저쪽으로 간다. 아, 크로스 올라오면 저쪽으로 간다. 그 별자리 보듯이 이렇게 어, 뿅뿅 이거. 네, 하물며 자기 뒤쪽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그 큰 몸으로 바이시클 킥을 하겠다고 그거 봤어. 헛발질하고 쓰러지는 거야. 와, 내가 진짜 네, 여기까지 욕이 나왔다가 인정합니다. 참았다 진짜. 네. 루크도용 이 경기에서 슈팅이 없어요. 제가 이 경기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루크도용 기용, 움티티 기용,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지금 부상 선수가 너무 많으니까. 물론 이제 루크도용의 기용은 부상 선수가 많아서 이해가 되고, 움티티의 기용은 계속해서 이 선수 기용했는데 이 선수가 실망스럽고, 저 선수 기용했는데 저 선수가 실망스럽고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제 써보고 얘 써보고 일단 다 네. 해보는 거죠. 에릭 가르시아를 써봤는데 얘가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 안 됐지. 그래서 렁글레를 써봤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 움티티도 한번 써볼까? 이래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해는 돼. 기용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루크도용 밑에 프랭키도용이에요. 프랭키도용도 이 경기에서 슈팅이 0이에요. 그러니까 프랭키도용을 위로 올렸을 때 프랭키도용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프랭키도용을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되래.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럼 차라리 부스케츠 롤을 그냥 줘버리는 게 나은가? 아니 부스케츠 롤이 아니라도 오히려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건 중앙 라인에 니코랑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니콜 올리고 네, 차라리 아니면 가비랑 한번 바꿔보던가. 근데 가비는 이 경기에서 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벌써 경기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 자 일단 그러면 정리하고 갑시다. 네. 마샬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무도 사올 선수가 없어가지고 산다면 모르겠지만 사지 마라. 네, 사지 마요. 똥덩어리다. 네. 그 선수에게 똥덩어리라고 얘기한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형님이요? 형님 여태까지 뭐 쓰레기니 뭐니 다 하셨는데 똥덩어리 됐어. 그럼 똥덩어리 한 새끼. 제가 내가 지금 착각했어. 내가 이 방송에서 나의 그 위치를 착각했다. 내가 요즘에 긴가민가 해. 아니 여태까지 선수들한테 막말이랑 막말을 다 해놓으셔놓고 그다음에 똥덩어리라고 선수한테 그러면 좀 너무한 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요즘에 좀 방송이 긴가민가해. 그래서 막 생방 해설 중에 반말하고 네, 유튜브에서 막 존댓말하고 있고 요즘에 막 헷갈려요. 네. 어쨌든 마샬은 안 된다. 네. 마샬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필요 없다. 네.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사비 감독이 선수단에 자신감이 떨어진 부분 그것을 좀 고양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해두고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마샬 같은 선수가 한 명 더 들어온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엑스맨이 지금 팀에 한두 명씩 있는데 많아. 점점 엑스맨을 사오는 거야.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바르셀로나가 아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마샬은 뭐 사실 링크가 많지도 않아요. 그냥 한 명 난 것 같은데 안 된다. 네. 지금 링크가 바르셀로나는 공격수하고 다 나와요. 그래. 그리고 마샬도 본인이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러 팀들이랑 링크 나는 거지 뭐. 크리스티안 플리식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플리식은 어때요? 저는 플리식은 괜찮다고 플리식은 생각해요. 괜찮아요? 다만 이제 플리식의 몸 상태가 문제겠죠. 그렇지. 플리식도 부상 자주 당하죠. 네. 근데 만약에 덴벨레 플리식이 좌우 측면인데 둘 다 막 부상 당하고 있으면 이것도 이제 미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플리식도 좀 비추 아닌가. 자, 여튼 이런 상황에 아까 루크도용이 삽질을 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2대2로 무승부가 나왔어요. 네. 좀 독특하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는 오사수나에게 굉장히 아쉬운 경기라고 생각해요. 오사수나가 이길 법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사수나가 막판에 86분에 치미아빌라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2대2면 만족한다예요. 이건 벤치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래요. 바르셀로나 상대로 2대2면 만족한다. 이 정도면 왜냐면은 됐지. 지난 10년 동안 홈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최근 바르셀로나 상대로 10경기 무승이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2무 8패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무승부도 만족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의 경우 오사수나가 그 동점골 넣을 때까지의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면서 더 밀었으면 이겼을 수도 있다. 이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오사수나의 입장인데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엄청 안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바르셀로나가 대처를 잘 못했죠. 그러니까 아라사테 감독이 좋은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아라사테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오사수나가 라리가로 승격했고 지난 2시즌 연속으로 잔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라사테 감독이 있는 자원을 잘 꿰매요. 그래서 올 시즌에 4-4-2 또는 4-1-4-1 또는 5-3-1을 썼어요. 그래서 네. 강팀을 상대로는 백5를 가동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초반에는 백5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마누 산체스하고 훌렌 크루즈가 같이 나왔거든요. 이 두 선수가 같이 나왔을 때는 훌렌 크루즈가 센터백으로 들어오고 마누 산체스가 왼쪽 윙백 왼쪽으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훌렌 크루즈가 센터백도 보고 레프트백도 보니까 예. 그런 모습이 있는데 마누 산체스를 아예 올렸어요. 왜? 아라사테 감독이 보기엔 바르셀로나가 강팀이 아니라는 거죠. 딱 봤는데 이거 해볼 만하네. 그러면 우리가 왜 얘네들한테 백파이어를 써? 그럼 백포스지. 백 보고 윙백을 그냥 윙어로 두고 네. 측면에 두고. 근데 이거는 아라사테 감독이 생각하기에 바르셀로나의 측면 수비가 개판이다. 그럼 측면을 뚫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편에 덴벨레라든가 압데라든가를 생각해서 레프트백을 동시에 세워놓고 그 대신 마르 산체스가 공격력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오른쪽은 키케 브루아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그 대신 루벤 가르시아가 키케 가르시아 밑에서 이게 이 팀에 가르시아가 4명이나 네네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키케가 2명이나 있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오른쪽 윙어는 키케 브루아고 최전방에 나온 선수는 키케 가르시아. 네, 가르시아. 네, 그 밑에 이제 루벤 가르시아가 예. 받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측면을 공략하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를 괴롭히는 모습이었고 바르셀로나의 사비 감독은 아주 간단해요. 야, 우리 측면에 쓸 자원이 없어. 알바도 부상이야. 오른쪽에 데스트 믿을 수 없어. 그러면은 백스리 쓰자. 센터백 자원은 그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움티티, 피케, 아라우를 2대. 측면 수비가 지금 불안한데 측면 수비수가 없으니 가비가 메잘라의 위치에 있지만은 수비 시에는 왼쪽 도와주고. 측면을 커버하고 그리고 오른쪽 수비는 일단 아라우가 움직여서 커버를 하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덴벨레 보고 내려오라고 하자. 너도 내려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측면 수비에서는 좀 흔들리는 모습이 당연히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전술을 쓴 것, 3-3-3-1 포메이션을 쓴 거는 중원을 더 장악하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가자. 그러면 사비 헤르난데스 감독이 이런 어떤 시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네, 그리고 압대하고 덴벨레를 벌려놓고 네. 루크 도용이 최전방에 있다는 거는 공중볼도 이용하겠다는 생각이고 뭐 크로스 날리고. 네, 그 밑에 프랭키 도용이고 순간적으로 니코도 앞으로 전진하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전개했을 때 날카로운 모습이 나오는데 전반전에는 압대의 활약이 일품이었죠. 네, 압대가 왼쪽 라인을 완전히 다 휘집어 다녀요. 네. 뭐 결과적으로 득점도 네. 했고. 압대가 이 경기에서 슈팅 3개, 골 1골, 그리고 드리블 성공이 5회나 돼요. 오. 네, 9차례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대가 왼쪽 라인을 파고들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는데 이제 골 장면은 결국은 니코가 1골, 그리고 압대가 후반전에 또 1골. 그러면서 이제 2골을 만들게 되고 사실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니코가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한 움직임 이쪽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반대편에서 공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움직임이 프랭키 도용이 가장 좋기 때문에 도용을 올려 쓰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얘기인데 니코가 그 움직임을 보여준다. 보여줘서 볼을 골이나, 잡고 슈팅해서 골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선제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최근에 오사수나나 바르셀로나나 득점력이 너무 부족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 한 골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르셀로나 수비잖아요. 네, 세트피스에서 바로 실점합니다. 예. 네, 다비드 가르시아에게. 네. 네, 바로 균형을 맞춰놔야 되니까. 네, 야, 움티티 보고 내가 또 깜짝 놀랐어요. 난 얘,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움티티가 수비에서 패스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거? 그거 얘기했잖아요. 이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덴벨레가 네. 열심히 제쳐놓고 마지막 패스 성의 없이 하거나. 그래, 막차 마지막에. 슈팅 성의 없이 하잖아요.
아니 움티티는 자신의 진영에서 압박이 들어오는데 슈팅이 아니, 패스가 굉장히 성의 없어. 그래서 불안불안해.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어. 대강 차는 애들. 네. 근데 세트피스에서 실점하는 장면 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장면 봤을 때 움티티가 순간적으로 마크하는 선수를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프리킥으로 네. 올라왔을 때 선수들이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마크해야 돼. 그런데 네가 내 뒤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 내 앞쪽에 주원이가 있어. 주원이 마크하는 애는 딴 애야. 근데 내가 주원이 쪽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래서 네가 비어. 네. 그래서 네가 넣었어. 그냥 그런 상황. 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형이 보셨을 때는 본인 마크맨 놓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애 쫓아갔다가 결과적으로 실점을 했다. 네, 다비드 가르시아가 그래서 그 헤더로서 골을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 처음 봤을 때에는 이거는 다비드 가르시아를 놓쳤다. 누구가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놓쳤기 때문에 대인마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느린 장면을 다시 보니까 그 앞에 움티티가 딴 애를 쫓아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한 건 하는구나. 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움티티는 또 한 건 합니다. 네. 왜냐면은 실점하는 장면에서 움티티 아니 사실 수비를 하다 보면 네. 이제 매치업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선수와 커버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그 수비수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상대가 스위칭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잘 이 구비가 돼 있는 팀들은 상대가 이렇게 매치업이 바뀌더라도 그 수비를 서로 커버하면서 그게 되는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안 되죠, 잘. 공 보이는 대로 쫓아갔다가 놓치고 네. 물론 이제 그 장면 자체가 움티티의 실수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움티티를 싫어해서 그런가? 맞아. 네, 움티티가 놓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장면만 제 시선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보다 보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떻게 뭐 네. 본인이 어땠는지 뭐 우리는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마크 선수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움티티가 다비드 가르시아를 마크했어야 되는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 그런데 후반전에 실점하는 장면에서 움티티가 철퍼덕 넘어져요. 아니 뭐지? 그러더니만 벌떡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치미아빌라가 슈팅한 걸 발을 갖다 대면서 굴절돼서 골이 돼요. 네. 그래서 두 골에 다 움티티가 관여가 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 주심도 좀 이해는 되지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대골이 나오는 장면이면 이 바르셀로나 박스 안쪽에서 부스케츠 손에 맞아요. 근데 부스케츠가 이걸 피하려고 하다가 손이 아래에 있는데 피하려고 하다가 맞아요. 주심이 바로 앞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핸드볼 반칙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스케츠가 바로 공격을 전개시켜서 오른쪽 측면에 덴벨레가 들어가서 크로스 올려가지고 그것이 앞대가 네. 골을 넣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의 경우 VAR을 돌렸는데 이게 부스케츠 핸드볼 반칙이면 바르셀로나 골은 취소가 취소지. 되고 오사수나의 PK가 선언됐겠죠. 그렇죠. 핸드볼이니까. 네, 근데 이제 주심이 그 장면이 있고 그리고 VAR도 맞다. 주심 네 얘기가 맞다. 내가 봐도 그 주심의 판정이 맞아요. 핸드볼을 보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는 오사수나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판정이긴 네. 하죠. 왜냐면 야 우리가 잘하면 PK를 얻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근데 그게 실점까지 연결됐으니까 한 시퀀스가 좀 길게 연결이 됐네. 그러니까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하고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면을 하나하나 끊어서 보면 이게 주심의 판정에 문제는 없어요. 없다. 다만 여기가 팜플로나에서 오사수나 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야유하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오사수나가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예. 그 거친 플레이가 나왔을 때 오사수나 반칙이 나오고 그런 카드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이제 야유하죠. 그러면. 거기다 아라사테 감독도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은근히 주심이 몸싸움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주심이 사람인지라 말려요. 그럴 네. 때 본인도 눈치가 보이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이익을 봤다 할지라도 그 다음 장면에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는 그부터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심이 약간 관중이라든가 경기장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 아닌가? 휘말린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경기가 아닌가.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무승부고 지금 6경기 한 다음에 2승 2무 2패. 나 열받았나 봐. 모자가 계속 올라가. 여기 형 뜨거워요. 어. 예.
이런 상황에 사실 대다수의 바르셀로나 팬들은 뭐 사비 헤르난데스 감독을 뭔가 또 비판하고 비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를 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네. 이 경기가 6경기째인데 2승 2무 2패입니다. 그러니까 딱 띡띡띡이에요. 네. 아직 4경기가 남아 있어요. 10경기까지는. 네. 올라올 기미가 좀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다. 아니요. 올라올 기미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 아예. 네. 모르겠다도 아니고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사비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와서 이 상황에서 아니 지금 신도 아니고. 부상 선수 명단 보세요. 제가 이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 전에 라리가에서 23골을 넣었어요. 네. 그중에 16골을 합장한 선수들이 부상이에요. 그러니까 데파이 8골, 네, 안수파티 3골, 네, 걔는 다 브레이스웨이트 부상이 아니야, 2골, 부상. 아구에로 1골 이런 선수들이 다 부상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골 넣은 선수를 보면 루크 더용 1골, 부스케츠 1골, 네, 프랭키 더용 1골, 미쳐버리겠다. 네, 피케 1골, 그리고 아라우 1골,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비 감독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비 감독에게는 뭘 하겠어. 할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한 거죠.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지금 바로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상 선수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고 그리고 올 시즌에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이 재발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스파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돌아온다고 해서 다시 부상을 당하지 말란 모르네. 법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뭐 사비 감독을 비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 라포르타는 욕을 좀 들어도 돼요. 라포르타는 욕 좀 쳐먹는다. 지금 라포르타가 팀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구단에 다른 문제도 있었거든요. 네. 뭐 성추행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성적도 안 좋지만은 내부적으로도 좀 시끄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그 스페인 언론 쪽에서 라포르타 회장에 대해서 옹알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변명은 많고 뭔가 없어. 그래서 일부 스페인 언론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바르토메우의 유산은 끔찍하고 라포르타의 관리는 불안정하다. 안 그래도 똥덩어리 투성이로 지금 다 물려받았는데 라포르타가 그걸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못하고 있다. 이 경기 끝나고 라포르타가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 탔을 때 팬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넌 도둑보다 더 도둑 같은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넌 바르토메우보다 더 못하는 놈이야. 더 못하는 놈이야. 그랬더니만 라포르타 이 도구 베이비가 뭐라고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바탕 이제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 이제 바르셀로나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줄 사람은 라포르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오는 1월 이적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네. 제일 중요하네요.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켜보면서 선수들의 복귀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을 좀 기대해 보죠. 네.